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한 주의 금액,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과 반대되는 계정으로 주식 할인 발행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이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인 여금이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 준비금, 2월 이익 잉여금 등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우선 자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신주 발행 또는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발행 금액을 액면 금액과 동일하게 발행하는 액면 발행이 있고요. 액면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500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500만 원을 입금받는다고 하면 현금 5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500만 원 증가합니다. 액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만일 자본금 500만 원을 발행할 때 800만 원으로 발행한다면 차변에 현금이 8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 300만 원을 더 받았으니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자본금 500만 원을 발행할 경우 현금 400만 원을 받는다면 이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하며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도 금액이 취득 금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처분이익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감자차익. 주식을 감소할 경우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을 말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예로 들면 차변에 보통예금 6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150만 원이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차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에 자기주식 300만 원, 그러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차익을 예로 들면 차변에 자본금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400만 원, 그러면 감자차익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 자본조정.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서 자본잉여금과 반대 규정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도 금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서 발생한 처분 손실을 말합니다. 감자차손은 주식을 감소할 경우 액면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소각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분계를 예로 들면 대변에 자본금이 500만 원 감소할 때 차변에 보통예금이 300만 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대변에 자기주식 500만 원 감소할 때 차변에 보통예금 400만 원,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차손은 차변에 자본금이 4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600만 원이면 차변에 감자차손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이렇게 자본잉여금과 반대가 됩니다. 이제 자본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가산 항목이 되고 자본조정은
자본의 차감 계정이 됩니다. 자본잉여금은 발생 시점에 자본 조정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자본 조정은 자본잉여금에서 먼저 차감한 후 자본 조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하나로 보아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서로 상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으로 인하여 500만 원의 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 800만 원의 손실이 생긴 겁니다. 이익 500만 원과 손실 800만 원이면 결국 300만 원의 손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하나로 보아 서로 상기하여 처리하는 것이 자본의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800만 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이 없어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바로 오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익과 감자차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은 서로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지만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첫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은 이익과 손실에 해당하므로 양쪽에 나타날 수 없고 손실은 이익에서 우선 상계하고 또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에서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이익과 손실은 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50만 원이 있는 경우 액면가액 5,000원 1000주를 2,500원으로 발행한다. 액면가액 5,000원 곱하기 1000주는 자본금이 500만 원이 됩니다. 5,000원 주식을 2,500원에 발행하였으니 통장으로는 2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50만 원이 생기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만 원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익 150만 원과 손실 250만 원을 서로 상계하면 손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25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15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예시 두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이익과 손실로서 양쪽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익이면서 동시에 손실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100만 원이 있다. 자기주식 500만 원을 70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대변에 자기주식 500만 원, 자기주식 처분이익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익 200만 원을 처리하기 이전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처분 손실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100만 원 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대변에 자기주식 500만 원, 자기주식 처분 손실 100만 원,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세 번째,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자본금의 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양쪽에 같이 나타낼 수 없고 서로 상계한 후 한쪽에만 잔액을 남기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자차익이 300만 원이 있다. 자본을 500만 원 감자하면서 보통예금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변에 자본금이 500만 원 감소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감자차손 200만 원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차손이 오기 전에 이익을 먼저 상계하여야 합니다. 이익이 모두 없어져야 손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감자차익 200만 원이 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기말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방법 중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을 말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이 있습니다. 1.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유가 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유가 증권을 말합니다. 2. 재평가잉 여금.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지만 아직은 처분하지 않아 평가 손익만 나타나게 됩니다. 3.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해외 사업소에서는 외화로 재무상태표를 기록하는데 해외 자산을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말합니다. 4. 파생상품 평가 손익. 주식이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으로 선도, 선물, 옵션, 수업 등이 있는데 기말에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 손익을 말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미실현 손익이며 자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익과 손실이 같이 있을 수 없으며 서로 상계하여 한쪽에만 잔액을 남겨야 합니다. 자본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제.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은 500만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20만원이 있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는 700만원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었으니 평가이익이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매도 가능 평가 손실이 120만원이 있으므로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고 남은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80만원 이렇게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평가잉 여금. 유형자산은 원가법과 재평가법으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데 재평가법은 취득가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하고 두 번째는 자산의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제 1번. 건물의 취득가액은 6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이다. 결산일 현재 공정가액은 500만원이다. 우선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하고 자산의 금액을 재평가 금액인 500만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 대변에는 건물의 금액이 5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건물 100만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대변에 건물 100만원. 그러면 원래 건물의 공정가액이 4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니 재평가잉 여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건물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원, 결산일 현재 재평가 금액이 2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원. 건물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락하였으니 건물의 감소 300만원, 대변에 30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재평가 손실 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기에 이미 재평가잉 여금이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익을 상계시켜야 손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변에 재평가잉 여금 100만원, 그리고 재평가 손실 150만원 이렇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재평가잉 여금은 자본에 해당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지만 재평가 손실과 재평가 이익은 영업 외손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평가잉 여금은 재평가 손익과 서로 상계하는 항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7번. 이익잉 여금. 이익잉 여금은 회사에서 남은 이익으로서 주주의 몫이 됩니다. 주주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배당을 통하여 나눠주는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회사는 현금 배당 5천만원과 주식 배당 4천만원을 배당하기로 하였다.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에 해당한다. 배당은 두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는 것과 배당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배당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당이 확정됩니다.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9,500만 원이 감소합니다. 대변에는 현금 배당 결액, 미지급 배당금 5천만 원이 되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4천만 원은 주식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의 10%, 5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당이 되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5천만 원, 대변에는 현금 5천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4천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의 결의와 배당의 지급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에 해당하며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 시마다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의 전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본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